네, 증시는 지금으로 들어가 있고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풀어야 될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 첫 번째는 지수 변동성이 커질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판단 내리긴 어려워요. 하지만 손열호 팀장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 판단됩니다. 우리가 어제 오늘 목금 동안 나왔던 뉴스를 봤을 때는 일단 목요일 CPI 발표되면서 이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더 올라온다. 저는 사실 이 뉴스 보면서 뉴욕 시장이 약보합 마감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이런 관세 정책을 강하게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강하게 올라가지 않으니까 관세 싸움에 대한 자신감 붙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PPI까지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더더욱더 트럼프 대통령의 어깨에 이 뽕이 걸릴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결정타는 사실 9시 20분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딱 시장을 보고 시장이 약간 외국인과 기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의 순 매수세가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에 전기전자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소외됐던 섹터에 대해서 매수세를 보여줬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감, 정책에 대한 자신감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다라고 판단되니까 단기적인 차익실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40분 전인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그냥 핵 협상 무마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적인 매도 물량의 트리거가 되어줬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세 정도만 뉴스가 있었다고 했을 때는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당장에는 이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분들께서 스트레스가 심하시겠지만 월요일 오후나 화요일 오후부터는 옥을 매수할 준비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 얘기를 꺼냈거든요. 물가도 가격이잖아요. 물론 이제 CPI, PPI는 레이쇼, 상승률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뭐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죠. 근데 이제 공급은 텍스를 먹었지만 그래도 뭐 당장 줄지는 않는 것 같고 들어오는 게 갑자기 확 막히지는 않고. 근데 수요가 조금 내려간 건 아닐까?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미국 시장에도 전일 PPI 그리고 오늘 밤에 나왔던 PPI 같은 경우에도 예상 대비 둔화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물론 본격적으로 관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5월의 물가 지표가 왜 이러지라는 분위기가 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기업 차원에서 아직은 관세에 대한 그 부담을 고객들에게 완벽하게 전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부 내용을 따져보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도 공급자 물가 지수도 이 소비와 수요 자체 특히 항공부터 크루즈, 쇼핑, 의류까지 다 줄어드는 모습까지 함께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경기 둔화까지 연결되면 어떡하지? 정말 미증시 괜찮나? 이런 불안감까지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구분이 필요한 거죠. 그 서비스 물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렇잖아요. 뭐 사실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여러 가지 도미노처럼 영향을 받는데 그럼 사람들이 이제 외식을 줄이잖아요. 보통은 위축되니까 집에서 해 먹자 이렇게 돼서 밖에 나가서 안 먹는 그것 때문에 물가가 조금 안 오른 것인지 제닛 옐런 미국 전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관세를 이런 대로 밀고 가면 올해 안에 3%대의 물가 상승률을 볼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또 이 연준의 운신폭, 금리 인하의 폭이 또 작아지고 뭐 좀 복잡해요. 이게 복잡한데 거기에 지금 유가까지 자극을 받아버려가지고 유가는 좀 단발성일 것 같다. 근데 유가는 좀 단발성이다라고 국지적인 판단되고 것은? 있지만 저는 좀 대응할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 공부를 하더라도 물가는 숨만 쉬어도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런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나와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그 무역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관세 정책을 진행할 건데 이 관세 대표적인 지표로 볼 수 있는 CPI랑 PPI, 그 다음에 CPI랑 PPI 중에서도 코어에 들어가는 식료품이라든가 아니면 유가 이런 것들을 포함했을 때 관련 물건들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투자분들께서는 우려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반응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미국에서 잘 중재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지금 과거 데이터
데이터,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이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작년에도 나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투자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면전이 지금 이제 첫 번째 전투가 일어났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전투가 일어났을 때는 다음 주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주말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국지전을 보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좀 조절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개입해가지고 자중해라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시장의 참여자로서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떤 만약 거죠? 오늘이 좀 쉬어가는 거라면 하루만 잠시 쉬어가고 다시 한번 다음 주부터 국내가 그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도 하더라고요. 저희가 대선 이후에 2,600 후반선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네. 조정받으면 거기까지 돌아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일로 들어왔습니다. 충분히 그런 걱정할 수 있다고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판단하고 있고요. 되느냐. 저는 이럴 때 내가 만약에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옆에 살아가지고 네. 그 뉴스를 바로바로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대응을 쉽게 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앵커님 생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주말에 성명서를 내놔가지고 이란과 이스라엘 그만 싸워라 이런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란과 이스라엘이 아유 트럼프 알겠습니다. 저희 싸움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주체들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네. 이 지정학적 리스크나 뭐 종교 부분이나 핵 부분에서 굉장히 좀 강성한 입장을 갖고 있는 두 국가이기 때문에 전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나올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기술적 분석을 진행했을 때 안타깝게도 뭐 코스피나 코스닥 차트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일단 이동평균선에 닿아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저는 이 분봉상으로 봤을 때 저는 보통 오늘 종가 베팅이 들어올 거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쌍바닥을 다질 때 이 첫 번째 저점과 두 번째 저점이 동일선상일 때 저는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코스피랑 코스닥이 저점을 조금 더 낮춰가는 모습이고 기관 같은 경우 코스피에서 기관 순매도 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순매도가 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오후에 반등이 나올 것 같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현 시점 10시 14분 기준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제가 자리를 떠났는데 뭐 오후 12시 반이나 1시 반이나 이렇게 3바닥을 만들면서 저점을 높이는 상황이 나오면 금요일 오후장 베팅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쌍바닥을 다지부터 저점을 낮춰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오늘 급하게 하지 마시고 월요일부터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상승을 보면서 소외됐었던 느낌이었다라고 하신다면은 굳이 오늘 막 서둘러야 될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이제 해외발이잖아요. 로컬 그 국내발이면은 사실 조금 더 빠르게 접할 수 있는데 외신들 보시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김유정 아나운서 외신 번역도 하시고 하는데 외신을 다시 이쪽으로 전달해가지고 하는 과정에 이 시간 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불리하다 이 정도 네,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넘어가죠.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의 특징주는 풍산으로 준비했습니다. 1968년도에 설립이 돼서요. 그 당시에는 동전, 소전을 생산하던 기업이었는데요. 이제는 소구경, 대구경 탄약을 생산하는 이 탄약 분야의 독보적인 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 소식이 들려오면서 말 그대로 급등 21% 넘게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풍산의 상승 총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려온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지정학적 리스크. 두 번째는 방산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방산 수출과 이익의 증가세. 마지막으로는 다시 한번 여타 방산주 대비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다는 평가 속에 리레이팅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풍산주에 대한 전략 세워봐야 하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풍산뿐만이 아니라 이제 방산 쪽이 다시 뭐 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렇죠. 이쪽이 있으면 또 저쪽이 있는 건데 이 어제까지만 해도 불과 이제 북한 대북 화해를 좋죠. 이런 온화적인 분위기에 뭐 남북 경협 얘기가 다시 돋아나고 관련 기업들이 움직이더니 바로 하루 만에 또 뒤집어졌단 말이죠. 예. 이건 어떻게 방산 쪽은 저는 방위산업 관련 이야기 말씀을 드릴 때 이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이 추가적인 실적 향상 모멘텀을 얻는 여부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했었고요. 지금 방위산업이나 조선이나 이런 코스피 운수장비에 들어있는 기업들은 우리나라 정부가 새롭게 나오면서 어떤 중립적인 효율적인 외교 노선을 취하겠다고 했지만 그 은연중에 좀 투자분들의 심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미국, 일본 간 3국을 두고서 공평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래도 좀 중국 쪽에 좀 우회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수 장비가 지금 조선이랑 방산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온 지가 한 3, 4일이 넘었는데 뭐 방산에 대한 악재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기적 차익 실현하고 상대적으로 아랫단이 있었던 뭐 2차 전지나 뭐 철강이나 뭐 반도체 중소형주 이런 쪽을 매수를 하고 있다가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면서 국내 방위산업 기업들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새롭게 나온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 풍산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앵커님 아시겠지만 제가 또 포병 출신이기 때문에 네. 탄약도 만들었지만 이 포탄에 들어간 장약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계열을 보면은 155mm 이제 포병 고폭탄에 들어가는 장약도 만들다고 나와 있고 우리가 보통 이제 풍산도 언급을 하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저도 한 두세 명 정도 알고 있고 저 역시도 풍산을 예전에 6만 원대 일대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항상 뭐 하나 에어스페이스, 현대로텍 이런 종목들이 가격이 치고 나갈 때 이런 종목들이 부담될 때는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아이디어로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풍산이 제가 뭐 2분기에 실적이 잘 나올 거다 이 부분은 없었지만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이런 종목들은 10일 선행퍼가 뭐 15, 25 이 정도 되고 있는데 풍산은 5에서 6 정도이니까 그 낙수 효과를 얻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 유정 아나운서께서 이야기해 주신 새 투자 포인트 중에서 저평가 매력도 그다음에 2분기 호실적 이 뉴스가 나오면서 4일 전부터 상승을 했고 오늘 상승 트리거는 지적적 리스크가 된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주가 수익 비율 이것만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일간 변동성의 수급 쪽에 봤을 때는 좀 눌림목 공략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풍산도 풍산이 있고 풍산홀딩스가 있어요. 이것도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겠는데 아까 파마리서치 인적 분할해서 지주사 체제 뭐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 회사인 풍산의 주가는 이제 이렇게 계속 좀 강세였고 풍산홀딩스는 그냥 좀 멈춰 있는 정도인 것 같은데 뭐 정확히 뭐 저도 자 풍산 이게 방산 쪽은 사실 내용 알기 어렵습니다. 탐방도 안 돼요.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요. 애널리스트들도 제한적이고 풍산 그러면 그냥 이미지 자체는 구리, 그죠? 옛날에 동파이프 거기에 이제 동전, 근데 동전이 요즘 이제 안 만들어지잖아요. 주조를. 그럼 뭐 코인, 뭐 이렇게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하고 동전하고 관계 없거든요. 그래서 풍산은 지금 현재 포탄하고 총알 근데 지금 풍산을 보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앵커님이랑 유정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사업 분야가 다양한데 동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작년 뭐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 매출 동향 봤을 때도 이런 구리를 이용한 동전이나 이런 알루미늄 생산량은 줄고 있지만 탄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출량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도 어제 오늘 나온 증권사 리포트를 봤을 때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란 내용은 리포트에 없었지만 1분기랑 2분기는 탄약 수출에 대한 증가량이 예상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져주고 이제 뭐 드론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총으로 국지전을 할 수도 있는데 폭약으로 인한 이제 첫 번째 폭성, 고성이 들렸다고 하니까 이 포탄을 만들고 있는 풍산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분명히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윗꼬리가 많이 없었는데 지금도 윗꼬리 달려있고 수급 동향은 9시 20분부터 확인되더라고요. 꾸준하게 최근 3, 4개월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 들어오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가수급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확인되고 있지만 오늘 코스피 200의 시장 동향을 봤을 땐 이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보여준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풍산은 오늘 당장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이틀에서 3일 정도 넉넉하게 시간 두고 바라보시기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 3일 후에 제로 소멸되면 어떻게 해요? 우선은 근데 뭐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접근을 한다고 해도 내가 풍선을 가지고 뭐 이틀, 3일 안에 수익을 내자 이런 관점보다는 한 2주나 한 달 정도 보유하면서 수익을 내보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추가적인 말씀하세요.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 번 발생한 만큼 한 번에 끝날 것 같지 않고 이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 또 파키스탄까지 연관되어 있는 이 팔레스타인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거론될 것 같아서 네. 방산주를 계속 좀 담아보고 싶고 매수해보고 싶은데 사실 이런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하면
그 지형 특성에 맞춰서 그들이 어떤 무기를 제일 많이 쓰는지를 좀 살펴보고 거기와 관련된 종목을 좀 매수해 보면 오늘 당장은 상승폭이 다른 종목 대비 좀 적을 수 있더라도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됐을 때 더 큰 수익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보면 이스라엘군이 이란 핵 프로그램 타격에 전투기도 10대 동원이 됐다라고 하면 전투기와 미사일이 가장 많이 쓰이지 않을까 싶은데 한국에서 전투기 관련주를 직접적으로 매수하기는 애매하니 미사일과 관련된 LIG 넥스원을 매수하면 너무 비쌀까라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시류를 따라가기에는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확전으로 가서 중동 뭐 전체가 들썩인데 진짜 이 이스라엘이 왜 이란을 이렇게 했을까? 이거 아직도 퀘스천 마크인데 물론 뭐 예고는 어느 정도 했다고 이게 조짐이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근데 돌발적인 것 같아갖고 확전으로 가면은 사실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일 제가 걱정하는 거는 핵시설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원전하고도 연관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민감하게 등장하면은 원전 섹터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타격도 있고 반대로 더 빨리 원전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해도 될 수도 있겠는데 아직은 지금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오늘 팀장님 네, 보시죠. 확실하게 투자분들께서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앵커님과 마찬가지로 생각했거든요. 저는 물론 어떤 나라가 어느 무기를 주력으로 전쟁을 한다 이런 것들까지 외우고 다니지 않고 있고 전 전쟁이 나타났을 때 어떤 무기를 통해서 전쟁을 하는지 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화포를 이용한 전쟁을 했냐 아니면 드론을 통한 항공 공격을 했냐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드론 관련으로 공격을 했을 때 그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갭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전투기가 동원됐다 그래서요. 네, 그래서 이제 뭐 LIG 넥스원이나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핵시설을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관련 종목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원자력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인사이트를 갖되 지금 당장 공략을 하기보다는 매매 타점을 좀 뒤로 늦춰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전 얘기는 조금 논리의 비약이라서 지금 당장 얘기 꺼낼 건 아니고 하여튼 핵이라고 하는 이슈가 또 등장을 해서 이게 뭐 대북 쪽의 어떤 메시지인지 대화에 들어오라고 하는 시그널인지 애매모호합니다. 자, 일단 그렇다 쳐서 오늘 뭐 킥은 따로 시간 관계상 빼도록 하죠. 장도 이런데. 뭐 한양 ENG라고 해가지고 하시려고? 네, 시장에 짧게만. 하방이 있으니까 그냥 오늘 사가지고 오늘 종가나 월요일 종가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하방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종목 소개를 드리는 게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는 오늘장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1시간 전에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초전체 관련해서 논문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방 압력을 보여주고 유가나 이런 종목도 있지만 초전체 관련 종목들은 개인 투자분들보다는 외국인과 개별 수급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초전체 관련 종목들 중에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 9.37%를 보유하고 있고 반도체 설비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실적 흑자가 나오고 있고 기술적 위치나 수급 등을 봤을 때는 단기 관점으로 이틀이나 3일 정도 안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은 한양 ENG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돼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키까지 굳이 하셨고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